182번 이밍, 183번 성춘화, 184번. 중국 길림성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대기하고 있던 장현천은 앉아있던 대기석 쪽으로 걸어오는 중년의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딸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보녀는 연천이 앉아있는 옆자리에 앉았는데 한참을 지켜보던 연천은 중년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애가 다리가 불편한가 봐요. 네.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거든요. 그래서 부모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죠. 사람들이 신기한지 많이들 쳐다봐요. 선생님도 그러시죠? 아닙니다.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도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거든요. 이제 장가갈 나이도 다 되었는데 아주머니 딸을 보니까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러셨구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실례했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따님이 올해 나이가 1982년 길림성 길림시에서 결혼식을 마친 두 사람은 두 손을 꼭 잡고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장애가 있는 만큼 서로 의지하며 서운한 것은 양보하고 이해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수홍의 아버지 연천은 중소기업 기술자로 그리고 어머니는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어 집안은 생활이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들어올 음식 재료 준비 다 확인했지? 손님들이 야채가 시들시들한 것 같다고 어찌나 불만들 하는지 물건 들어올 때마다 확인 좀 잘해야겠어. 네, 꼭 확인해 볼게요. 남편 수홍은 식당 경영을 그리고 부인 수는 영업이 끝나고 마무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식당 운영을 잘하고 있던 두 사람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부인이 임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애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응? 그러지 뭐. 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지. 대를 이어야 하는 문제가 달렸는데 당연히 해야지. 두 사람이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담당 의사실에서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는 잘 나왔나요? 이거 말씀드리기가 남편분이 무정자증이십니다. 한마디로 불임이십니다. 아이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부인 수와 수홍은 의사가 설명한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의 합병증으로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말도 추가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본인들의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아 친자식만큼은 아주 훌륭하게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뭘 어쩌라는 거야? 입양이라도 할까?
방법이 없는데 당신은 왜 자꾸 이야기만 하냐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 당신 설마 대를 이으려고 아들 키우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지? 입양도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수홍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형 있잖아. 자기 형이 왜? 아니, 형한테 부탁 한번 해볼까? 돈? 아니. 아이씨. 그럼 무슨 부탁? 형하고 너하고 관계를 해서 형 정자를 좀 빌리자는 거지. 어차피 우리 같은 핏줄이잖아.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수홍은 수를 설득해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홍의 형은 며칠 동안 수홍의 집을 방문했고 그때마다 수홍은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얼마 후 수홍의 부인 샤오수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 정말이에요? 임신이다 이거죠? 수홍은 부인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수홍은 수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1987년 3월 수는 딸 신을 낳았고 수홍은 본인이 원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원하던 자녀를 갖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수홍은 부인과 잠자리하는 횟수가 적어졌고 부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여종업원 린씨하고 밖에서 만나고 다니지. 이 근처에 소문이 다 퍼져서 창피해서 못 살겠어. 수는 그동안 수홍이 수많은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증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의욕이 넘쳤던 수홍의 음식점은 손님들의 평이 나빠지면서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식당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식당 문도 닫고 남편의 외도도 알게 된 수는 수홍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두 사람은 이혼했고 딸의 양육권은 어머니가 갖게 되었습니다. (1998년 7월) 수홍의 딸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 집을 자주 방문했는데 딸을 극진히 사랑했던 수홍은 발레를 배우고 있는 딸에게 발레화 8개를 선물할 정도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5일 후 어머니 수는 학원 발레 원장으로부터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 장신이 며칠째 학원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행방을 물었으나 수홍은 딸이 얼마 전 어머니 집에 돌아간다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경찰에 딸 실종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수년이 지나도 딸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고 영원히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998년 딸이 실종될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무혐의로 돌아온 수홍은 매일 몸서리 치는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든 노모와 같이 살고 있던 수홍은
식탁 위에 치워지지 않은 두부 반찬을 발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 한참이 지난 상태였으나 가정부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괘씸한 생각이 들어 어머니가 고용한 가정부 리춘화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밥 먹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식탁도 안 치우고 계신 거예요? 수홍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두부 냄새를 맡으며 아이씨, 이거 상했네. 수홍은 상한 두부를 탁자에 집어던지며 아이씨, 아줌마 때문에 약가운 두부 상해버렸잖아요. 아저씨가 먹은 걸 제가 왜 좋아요? 그리고 매번 뭐 할 때마다 저를 혼내시니까 아저씨 물건은 안 채우기로 했어요. 사모님이 월급을 주시지 아저씨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 이걸 야, 나이도 19살밖에 안 먹은 게 아이 어린 거 사람 대우 해줬더니 네가 아주 미쳤구나. 나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가정부는 더 이상 수홍과 대화하기 싫어 방으로 돌아가려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수홍은 지팡이로 가정부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수홍은 칼과 망치를 들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검은색 자루에 가정부를 나눠 담았습니다. 그날 새벽 차 트렁크에 나눠 실은 수홍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강가로가 검은색 비닐봉투를 집어던졌습니다. 실종된 가정부 리춘화는 길림성 환인구에 살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돈을 벌기 위해 여동생과 사촌 오빠와 함께 길림시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처음에는 호텔에서 월 5만 원을 받고 서빙 일을 하기로 호텔 측과 계약했으나 인력시장에서 월급 15만 원에 가정부를 찾는다는 한 여성의 제안으로 수홍의 집 가정부로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생과 사촌 동생은 모두 호텔에서 일하게 되었고 높은 급여에 유혹된 그녀의 가족은 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리춘화의 부모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인력시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수홍의 집에 가정부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홍과 수홍의 부모를 조사한 결과 일방적으로 그녀들이 가정부를 그만두고 나가버렸다는 말만 믿고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해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2008년 3월) 수홍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혼한 신부는 그 집의 네 번째 가정부 리엔춘이었습니다. 옌춘의 부모는 신랑이 장애인의 이혼한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딸의 결혼을 반대했으나 평소에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던 옌춘은 부모의 반대에도 수홍과 결혼해 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후 한 집에 살았던 수홍의 부모는 차례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수홍은 인근 점쟁이를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왔어?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몸도 성하지도 않기도 했지만요. 살수록 이상한 일들만 자꾸 생기는데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점쟁이는 테이블 위에 또다시 쌀을 뿌리며 이렇게 쌀알이 갈라지니까 하나를 먹고 그렇게 길이 막혀서 쌀을 먹어요? 뭐라고 나왔는데요? 야
쉬운 사비들에 죽겠다. 치병이는 몇 년 남지 않았으니까 준비 잘하고 가족에게 잘해라. 수홍은 이전에 병원에서 진찰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당뇨와 혈압, 고지혈증 등 병이 있었던 것을 정확히 맞춘 점쟁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추신대요? 이라는 모든 것을 맞출 수 있지. 네가 무슨 빤스를 입었는지도 맞출 수 있어. 수홍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인 옌춘뿐이었습니다. 수홍은 그동안 수많은 나쁜 짓을 해왔지만 마지막 부인에게만은 무엇인가 남겨주고 생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가진 것이 없었던 수홍은 돈을 벌어 유산으로 남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가정부를 위장 고용해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5월 옌춘과 수홍은 쓸만한 가정부를 찾기 위해 지린시 동부시장 인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줌마, 뒤로 한 바퀴 돌아봐. 그리고 입 한번 벌려봐. 진짜 뭐 이딴 걸 시켜. 짜증나게. 별 미친놈 나오겠네. 18만 원 줄게. 저기 저 미친놈들 봐. 애란 미친놈들아. 아저씨한테 한 말은 아니에요. 설마 오해하신 건 아니죠? 언제부터 일하면 되는데요? 당시에 단순 서비스 업종 직원들이 월급이 6만 원밖에 안 될 시기였기 때문에 급여 높은 직장은 가정부들의 선호 대상이었습니다. 수홍은 인력시장에서 고용한 42세 리우펑지에를 고문해 통장에 들어있던 30만 원과 카드를 빼앗고 살해한 후 토막 내 강가에 버려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수홍과 옌춘은 추가로 6명의 가정부를 고용해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2010년 5월 4일 24세 리량양, 2010년 7월 24일 팡수윤, 2010년 8월 2일 49세 장진애, 2010년 8월 12일 53세 피아쿤 등 총 7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을 가정부로 고용한 후 금품을 빼앗고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인력시장에서 가정부로 취업한 여성들이 연속해서 실종이 되자 경찰은 한쪽 다리가 장애가 있는 남성을 추적해 가정부를 데려간 남성이 수홍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수홍의 집에서 실종자들의 혈흔이 묻어있는 옷을 발견해 유전자 검사 후 실종된 5명의 여성과 일치하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수홍이 강에 딸의 시신을 버렸다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수홍은 사형 집행 하루를 앞둔 25일에도 감방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장수홍은 사형당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